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5번째 영상입니다. 두산그룹이 이제 분할 합병 조건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승인을 했고, 드디어 12월 12일 날 분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식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900페이지짜리 투자 설명서가 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분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이 12월 12일이고요. 주주 확정 기준일은 이제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일 날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주식 반대할 경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주총 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대주주 지분이 높고 국민연금이 설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국민연금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죠. 근데 하여튼 국민연금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주총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주총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제 분할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를 하려면 주총에서 이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그 우편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대 의사 표시해서 방금 전에 우체통에 넣고 왔는데, 하여튼 일단은 주총에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2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84,470원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61,900원인데, 뭐 하여튼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죠. 뭐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서 오르더라도 84,472원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원전으로 복귀하는 분위기라서 그 미국의 원전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SMR 소형 원자로가 이제 요즘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요즘 아주 대세로 지금 굳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뉴스케일을 비롯해서 오클로드 하여튼 지금 그 미국의 원전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엊그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지금 이제 비상계엄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8,510원인데 뭐 이게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도 뭐 28,890원에 이제 그 매수 청구를 행사하겠죠.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할 합병 이제 계약이 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거 분할 합병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약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5천억 이상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6천억 이상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그 분할 합병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수로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대략 한 10% 정도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5%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높았더라면 굳이 행사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없고요. 특히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야 뭐 한 6천억 정도 그 소화할 수는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은 총 자산이 4천억입니다. 근데
5천억 이상의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은 빚내서 사실은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성공한다면 하여튼 밥캣 지분,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리티에 이제 분할되는 회사랑 합쳐지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뭐 이거보다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 이상 들어온다면 합병을 강행하더라도 이제 실익이 없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런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명분이 뭐냐 하면, 하여튼 지금 부채를 줄여서 본업인 원전과 이제 발전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사실 명분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일단은 분할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저께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번 구조 개편도 제가 볼 때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제대로 된다면 분할 합병 기일은 이제 1월 30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는 2월 21일 날 이제 상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전국이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뭐 사실 뭐 내일 이제 탄핵 소추 이제 국회 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은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만간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또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다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탈원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지난 대선 전에는 분위기가 다 탈원전 하는 분위기였죠. 뭐 독일도 탈원전 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미국도 탈원전, 일본도 탈원전 하는 분위기인데, 다시 지금 세상은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전 세계는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탈원전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성향상 원전을 확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SMR은 조금 할 수도 있죠. 지금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서 뭐 하여튼 안전하고 하여튼 덜 위험한, 그리고 이제 돈도 덜 드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도 뛰어난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SMR은 뭐 안 하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원전 사업이 축소될 수가 있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다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갑자기 이제 많이 빠진 거죠. 다른 주식들도 빠졌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 분할 합병이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성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